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7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계속 갑니다. 문제 5번부터. 자, 문제 4번은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고 5번은 입력돼 있어요. 일단 입력돼 있는데 오류가 있었답니다. 오류. 그래서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추가로 입력할 건 입력해라 이거죠. 그리고 입력 시 유의사항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앞에랑 똑같아요. 자, 갑시다. 첫 번째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자, 전표 가볼까? 일반 전표 7월 29일 가보면 0729 딱, 아이고, 0729지. 0729 딱 가보면 여기 차변에 수선비로 돼 있잖아요. 딱 하나만 고치면 되죠. 자본적 지출이 맞대면서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수선비니까 당연히 수선비로 되어 있는 걸 건물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죠. 대변에 보통 예금 맞잖아요. 그리고 적유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분계 차대변 분계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결론은 수선비를 건물로 바꿔주면 끝. 나머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지우고 새로 입력해라 그러는데 왜?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왜 어렵게 해요? 그죠? 요것만 고치면 돼요. 고치는데 뭐 지우고 입력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냅다 건물만 치면 되죠. 그죠? 끝. 자, 다 두 번째. 대표자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에어컨 설치 비용을 회사 통장에서 지급했는데 비품 처리했대. 뭐요? 우리 회사 거면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비품이 맞지요. 근데 대표자 개인 거라면서요. 그건 우리 회계 배웠잖아요. 기업주,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갖다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회사에서 지출했을 때 어쨌든 같은 얘기구나. 어쨌든 결론은 인출금이죠. 무엇이라고라? 인출금. 그래서 11월 23일은 차변 23일이 어떻게 된겨? 23일 차변에 비품으로 되어 있는 걸 인출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신청이 많았어요. 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쓰면 안 되냐? 됩니다. 왜냐하면 인출금을 써놨어도 나중에 12월 31일 되면 인출금을 없애주고 자본금으로 대체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중에 에서 차변에 인출금 처리했어. 그리고 대변에 현금 등으로 뭐 처리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기말이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인출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대변으로 없애주고 차변에 자본금으로 왜 이래게 자본금으로 대체해서 없애주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인출금 계정을 정리한다. 이걸 알아들어야 이론 강의를 제대로 소화한 사람이고 뭔 얘기하는 게 이씨라고 하고 있으면 이론 강의를 듣고 오세요. 제발. 어쨌든 그래서 인출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자본금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인출금 대신 자본금 쓴 사람도 오케이 맞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확정 답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시험 얼마나 좋아요. 문제 중간중간에 답을 다 써주죠. 그죠? 답 써줬잖아요. 여기도 미지급금 처리하라고 세금과금과 답도 써주지. 답도 써주고 그리고 또 한글 파일로 가답안 바로 그날 저녁에 가답안 띄워주는데 그건 우리한테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확정 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의 신청할 사람들은 해라. 그리고 그 결과도 알려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출금이든 자본금이든 맞다고 해줄게. 이렇게 확정 답안에 나옵니다. 그 인용이라고 그래. 인용. 자, 이제 그 다음 결산 정리사항 갑니다. 결산 정리사항, 결산을 완료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때 여기서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지? 있잖아요. 뭐가 있지? 자동결산, 수동결산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지? 수동부터 해야죠. 예, 수동 끝나면 자동. 회계 2급에 속하는 자동결산에 뭐가 있죠? 기대감이 있지. 합격에 대한 기대감. 그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끝나면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 해줘야죠. 전표 추가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실기 강의 다 듣고 오세요. 1번 갑니다. 송호품 어쩌고 보이네. 당연히 수동. 자, 소모품을 구입할 때 단기 비용, 소모품 비 어디 갔어? 단기 비용, 소모품 비로 처리한 금액 중 기말연재 미사용한 금액이 3만 원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소모품 비용 처리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짚어낸 사람은 공부를 잘한 거고, 미사용료 이런 사람들은 지대로 안 한 기요. 저한테 안 배웠거나 지대로 안 한 기요. 사용이냐 미사용이냐는 나중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비용 처리했냐 자산 처리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아, 비용 처리했어? 그럼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돼 있었겠네. 비용이라는 건 사용했다고 본 거네. 근데 결산 때 가서 안 쓴 게 있네. 그럼 소모품비에서 빼야 되겠구나. 그럼 소모품비에서 뺍니다. 뺍니다. 뭐를? 미사용, 아직 안 쓴 만큼을 없애주는 거야. 왜 없애야 되는지는 이론 강의 이 기본서 예제를 참조하세요. 3만 원. 근데 이걸 왜 쓰고 있지? 입력하면 끝나는데. 그러게요. 왜 쓰고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으로 바꿔줍니다. 소모품으로 바꿔줍니다. 끝. 이걸 입력하는 거지. 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12월 31일자로 대변으로 소모품비를 없애줍니다. 800번대에 소모품비를 없애주고 금액은 3만 원. 이거 메모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차변에 소모품 써주면 끝납니다. 끝. 그죠? 근데 이 분계가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하고 기출문제를 푸시는 게 옳은 순서입니다. 만약에 구입할 때 구입 시, 자, 위에 문제에서는 비용 처리했다고 나오지만 만약에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했었다면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자, 소모품으로 돼 있다, 자산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사용된 걸로 되는 거다. 미사용한 걸로 봤다는 얘기다. 근데 결산 때까지 계속 미사용일 리가 없지 않느냐, 써서 없어진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모품 중에 사용해서 없어진 만큼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그리고 사용해서 없어진 만큼은 차변에 소모품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액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분계가 비용처리법이든 자산처리법이든 자유자재로 돼야지. 뭔 소리 하는 겨, 씨.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파이팅. 예, 힘내서 빨리 이론 강의랑 그래 기본서 예제 있잖아요. 예제를 완벽하게 익혀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계 2급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회계 1급, 세무 2급 가도 똑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지금 정리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계속 헤매는 거고, 지금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일이 남았겠지. 시험 보러 가서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겠죠. 자, 두 번째, 단기 투자 어쩌고, 이것도 수동이네.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대감만 자동인데 기대감이 없잖아요. 수동이지 뭐. 일단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액면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주당 10,000원에 취득했어. 10,000원에 취득했는데 결산 때 공정가치 시가가 12,000원으로 올랐네. 아싸, 올랐어. 10,000원에서 12,000원이니까 주당 2,000원 올랐죠. 근데 몇 주 이슈? 50주. 이 주당 2,000원 올랐는데 50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 2,000원에 50주면은 2,000원 4자리, 6자리, 아니네, 10만 원이네. 그죠? 10만 원이지? 그래서 평가 이익, 수익은 대변이니까 단기, 이거 뭐하러 쓰고 있냐? 입력하면 되잖아요. 참. 평가 이익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각난 사람은 입력하면 되고, 생각 안 난 사람은 입력도 안 되고 메모도 필기도 안 돼. 그럼 덜덜 떨고 있어야지. 예, 떨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필기 하느냐 안 하느냐는 1도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보고 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구나, 요거죠. 굳이 메모하려면 결국은 딴 건 필요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 갔니? 어쩌고 저쩌고 평가 이익이 나왔다. 평가 이익이 10만 원이야. 요 정도만 메모하면 그만이고, 솔직히 이것도 메모할 필요도 없지. 내가 계산됐으면 끝난 건데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저는 자주 쓰니까 코드 외운 거고요. 단기라고 치면 됩니다, 여러분. 단기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요거구나 그냥. 엔터 치고. 거래처는 필요 없죠. 거래처는 어느 때? 앞에 있는 계정이 채권이나 채무일 때만 치는 거예요. 여기다 거래처를, 여기다 동수 이런 거 걸면 있네. 걸면 그냥 내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냥 입력하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시험 채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실무에 나가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넘어가요. 나중에 가서 욕 먹는 게 취미인 사람은 그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 다음 보험기간 어쩌고, 이것도 수동인데? 기대감이 없잖니요. 기말재고 대손감가 기대감이 없어. 4번도 그러네? 뭐 이래? 자동이 하나도 없네. 다 수동이야. 어쨌든, 자, 보험 어쩌고 나와요. 보험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보험을 10월 1일 갱신. 이제 새로 계약한 거지. 연장했나 봐요. 그리고 보험료가 36만 원인데 보험기간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번 연도 9월부터 이번 연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니까 1년이죠. 보험기간 1년이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월할 계산한다. 지금 우리더러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계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10월 1일 날 하는 거고 오늘은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은 12월 31일 우리가 결산 수정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 하란 얘기야? 10월 1일 날 보험료 1년치 냈는데 10, 11, 12 세 달은 단기분이다. 그러나 나머지 9달은 24년 내년 거니까 미리 줬구나.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미경과액이 9달치 그 막 1년치가 36만 원이니까 한 달에 3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그죠? 그 중에 9달 12분의 9 그러면 27만 원이 선급비용입니다. 굳이 메모하려면 선급비용 27만 원이다. 끝.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입력하면 되지. 그럼 차변에 선급비용 27만 원. 그리고 대변에 800번대 보험료. 보험이라고 찍은 다음에 800번대 나올 때까지 계속 가면 됩니다. 엄청 많이 가죠? 800번대 보험료. 끝 되겠습니다. 왜 선급이지? 이런 분들은 이론 강의 그리고 기본서 예제 있잖아요. 예제. 누구 책인지 몰라도 책 사이사이 예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중요한 내용마다 예제가 다 들어있어. 누구 책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 내용 듣고 예제. 그 예제만 정확하게 자꾸 풀어보고 익힌다면 이런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죠? 누가 썼나 몰라도 잘 써놨으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이라는 말 보자마자 23년 귀속분이라는 얘기는 23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23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미지급 아직 안 줬구나 이거죠.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라며요. 그럼 실제로 돈이 안 나갔어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리고 이번 연도에 속하는 거니까 적어줘라. 근데 실제로 돈 줬으면 현금 쓰겠지. 근데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을 쓰란 얘기죠. 이렇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메모할 게 어디 있어? 그냥 바로 입력하면 되지. 계속해서 차변에 이자 비용 실제로 돈 주지는 않았지만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게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발생주의. 이론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 금액은 23년 귀속분이 얼마라고라? 60만 원. 60만 원이고 대변에 이때는 미지급 금 쓰면 안 됩니다. 이때는 미지급 금을 쓰면 안 되고 미지급 비용을 써야 돼. 미지급 금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이의 신청이 많았었대요. 요것 때문에 이의 신청이 있었대요. 그래서 확정 답안에서 이거는 미지급 금은 안 된다. 미지급 비용만 정답이다 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확정 답안에 썼습니다. 다시 굳이 또 설명을 첨부하자면 잠깐만요. 이놈의 마우스가 안 비우. 자, 미지급금은 쉽게 생각하면 이건 평상시 결산하고 상관없이 평상시 상품이 아닌 상품 재고 자산이 아닌 대금을 미지급했을 때 굳이 좀 더 길게 하자면 그래서 어떤 용역 등 미지급 내가 줘야 될 거니까 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런 얘기는 사실 필요 없고 용역 등을 재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상품 이외의 외상대금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급 기일이 경과된 거. 제공받고 대금을 미지급했다. 그리고 지급 기일이 경과되었다. 이럴 때 쓰는 말. 그러니까 내가 상품이 아닌 것을 상품 이외에 상품이 아닌 걸로 외상으로 사왔다. 이럴 때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또 용역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가 뭐를 받았는데 돈을 줘야 돼. 대금 미지급이고 중요한 건 지급기일. 돈 줄 날이 지났는데 안 줬어. 돈 줄 날이 지났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럼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미지급 비용은 또 쉽게 하면 결산하고 상관없잖아요. 얘는 결산하고 무관이야. 어디 갔니? 결산과
무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미지급 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의 미지급액, 그리고 기간이 미경과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지급기일, 지급기간, 지급기일, 기간이 미경과되었다, 이럴 때 쓰는 말. 그리고 발생주의에 따라, 이미 발생한 비용,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거다. 그리고 얘는 결산 때 발생한다. 결산 때. 쉽게 하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미지급금은 결산하고 상관없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미지급이잖아요. 비용인데 미지급된 거. 이미 발생한 비용 미지급.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이, 그래서 이자 주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주는 날이, 예를 들어서 아까 왜 차입금 있었잖아요. 차입금이 이자 주는 날이 만약에 원금하고 같이 갚는 날이다. 내년 3월이다. 내년 3월에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게 60만 원인 거지. 만약에 내년 3월에 90만 원 줘야 돼. 예를 들어서 90만 원 줘야 되는데 그 중에 60만 원은 이번 연도 거야. 근데 이번 연도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주지만 기간이 미경과 됐잖아요. 지급기일은 언제냐? 내년 3월.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이야. 근데 오늘 12월 31일 현재 기간이 안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은 전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답을 얘기할 때 미지급 비용은 쉽게 결산 때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산 때. 근데 미지급금은 결산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상시 결산하고 상관없이 일상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죠. 평소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 안 들어준 거죠. 미지급금 쓴 사람은 오답, 미지급 비용 쓴 사람은 정답,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미지급금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가다 앞에서 이 결산 문제가 아니고 이 앞에 이런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니 이거 거래처 접대비네.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차변의 접대비잖아요. 차변의 접대비고 대변에 만약에 미지급이야. 그럴 때는 차변의 복리후생비 접대비라는 비용이니까 대변에는 미지급 금도 맞고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평상시에는 미지급금을 쓰세요. 그리고 결산 때는 미지급 비용을 쓰세요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외우고 나중에 가서 헷갈려.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그대로만 하시면 헷갈릴 일도 없어요. 입력했나? 입력했으면 끝난 건데, 끝났어.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회. 조회하는 문제가 전산회계 1, 2급에만 나옵니다. 전산회계 1, 2급에는 조회가 여기 3개 있네. 3개 있어요. 2개, 3개 나옵니다. 보통 3개 나와요. 어쨌든 갑시다. 1번. 상반기 1월에서 6월 동안에 지출한 접대비는 얼마냐? 접대비. 이걸 찾으려면 어딜 봐야 되냐? 1월부터 6월이니까 월계표를 봐도 되겠고, 아니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필요하니까 접대비라는 계정별원장을 봐도 되겠고, 합잔을 열어도 되겠고,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를 열어도 되겠죠. 어딜 봐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간 표시가 있으니까 1월 계표 볼까나? 심심한데 뭘 보든 상관없어요. 이제 전표는 일단 여기 참 자동 결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굳이 여기 결산 자료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 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손이라든가, 대손 이거 중요한데 이거, 그죠? 이런 거 만약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1%다. 그럼 2개 놔두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운 다음에 결산 반영해주라, 막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제가 제 맘대로 했고요. 아니요. 그리고 또 뭐 기말재고, 여기 기말재고 자산 여기다 입력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전표처가 해주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자동 결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건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채점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실무라면 해줘야지.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제 바로 다시 돌아가서 메인 화면, 이제 전표는 닫아버려요. 그럼 닫고 메인 화면 가서 어딜 보든 상관없습니다. 1월 계표를 먼저 볼까나? 1월 계표를 딱 본 다음에 월 계표를 클릭해보자. 월 계표, 그리고 01, 06 딱 클릭한 다음에 내려와서 항상 계정 과목 순서는 자산이 맨 위에 있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밑으로 내려야 돼. 그냥 알아서 쭉 내려가다 접대비를 딱 가보니까 650만 원인데 답이 650이겠지 뭐. 이거는 메모해야죠. 일단은 메모해야 이따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니까 650만 원 일단 메모, 이렇게 됩니다. 일단 됐죠. 그럼 일단 나가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까? 합잔 열어볼까? 그리고 6월까지니까 06
기간을 06으로 딱 주고 엔터 친 다음에 역시 맨 위에는 자산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야 항상. 그 비용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 650 똑같죠? 똑같죠? 그럼 맞은 거지 뭐. 두 군데 이상 찾아봤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와. 그럼 맞은 거지. 그냥 입력하면 끝나요.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를 가볼까?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를 가서 역시 6월 06 딱 치면은, 아이고, 06 딱 가고 판관비 여기로 가보면 즙 대비가 여기 650. 이미 답은 맞은겨. 그 다음 또 어딜 볼까나? 여기 봐도 되나? 계정별원장? 계정별원장 가볼까요? 계정별원장 가서 여기서 또, 일로 갈까요? 이번에는 0101에서 0630 그리고 접대비가 813이잖아요. 모르면 F2번. 813에 대한 내용 맨 밑에 보니까 650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아니면 마지막 총계정원장 열어보자. 결론은 어디를 쑤시든 답만 맞으면 돼. 막 쑤셔 그냥. 그게 0101 0630 그리고 접대비 813 엔터 딱 치면은 마지막 여기 650만 원 누적. 똑같죠? 엎어 지나면 지나 똑같죠? 자, 답은 이미 맞은 거야. 그럼 두 군데 이상 찾았는데 똑같은 게 나온다? 정답! 끝난 거예요. 근데 어딜 보든 상관없다.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어디가 제일 편하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사실 상관없어요. 기간에 초점 맞추면 1월 개표. 비용에 초점 맞추면 손익계산서. 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그 다음 요거는 뭐냐? 1월 말에 미수금 장부 금액은 얼마냐? 얼마냐가 아니라 전기에 대비하여 얼마냐가 증가했느냐. 키워드가 뭐 같아요? 키워드? 제 눈에는 일단 장부 금액이 보이고요. 전기 말 대비 막 이런 말도 보여. 증가가 얼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포인트는 저는 장부가액. 실기 강의 마지막 시간에 장부 조회할 때 키워드 찾는 거 몇 개 해드렸잖아요. 장부 금액이나 자산부채 종류, 비유동부채,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자산부채 분류. 그리고 전기 말 대비, 전기 대비하여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거 물을 때는 재무상태표를 봐라. 더더군다나 미수금은 자산이잖아요.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일단 제가 키워드는 장부금액인데 자산부채 자본에 관련된 거니까 재무상태표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월이야 1월. 그럼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 1월 01 딱 치니까 미수금 찾아야지. 미수금 찾으니까 여기 있네. 뭐요? 이게 얼마나 증가하느냐지 전기말에 비해서. 깜짝이야. 아무리 봐도 505만 원밖에 없네. 이게 그랬더니 전기말 대비해서지. 여기는 1월 말 현재고 요 뒤에가 전기 12월 31일 현재죠. 전기말 현재는 450. 이번 연도 지금 1월 현재는 이 505. 그럼 505에서 450을 빼면 55만 원이네. 여기다 55만 원이 정답이죠. 뭐 55만 원. 메모해놔야죠. 그래야 이 실기에 입력하니까. 전기말 대비 얼마가 늘었냐. 전기말이 이 뒤쪽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1월 말 현재. 만약에 이걸 6월 말 현재 그랬으면 미수금 똑같네. 똑같네. 미수금 변함이 없네비요. 넘어가요. 어쨌든 55만 원. 됐죠? 끝. 나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5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코드와 금액은 얼마냐. 제일 중요한 키워드 4점짜리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보여요? 제 눈에는 거래처가 보입니다. 거래처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다음 외상매출금 보이고 어쩌고저쩌고야. 자, 포인트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거래처명, 무슨 상점 이런 거래처명이 나올 때는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시라 그랬죠. 거래처 원장. 그래놓고 5월 말 현재니까 0101에서 0505가 아니랬죠. 0101에서 0531. 큰 달 작은 달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설마 아직도 모르나? 이게 주먹이라면 옛날에는 주먹을 이렇게 했는데 이 주먹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할게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게 큰 달, 작은 달, 큰 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면 안 돼. 7, 8 큰 달이에요. 큰 달. 이거 마리를 못 찾는 사람도 많더라고. 5월 30일까지냐 31일까지냐. 모르는 사람 여기 눌러. 여기 뒤에 이걸 누르면 5월이 제일 큰 마지막 날이 31일까지 있어요. 이렇게 눌러도 돼. 이렇게 눌러도 돼요. 보고라도 해야지. 어떻게 왔어? 외상매출금 108 모르면 F2번 그리고 엔터 쭉 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했더니 여기네.
대복이네, 대복.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잔액이라는 글자, 잔액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되는 게 보이시죠? 이 잔액을 클릭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대복전자구나. 그럼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게 거래처 코드와 금액, 코드와 잔액이잖아요. 코드도 물어봤어. 그러면 코드가 여기 00112죠. 00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112까지만 적어도 돼. 112, 그 다음에 대복이었나? 아, 잔액이었지 참. 코드하고 금액이 잔액이 3,650만원, 36500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 됩니다. 36500. 그리고 이 답을 어디다 입력하냐? 자, 이제 메뉴는 다 닫아야 돼. 메뉴는 다 닫고 마지막에 여기 가서 해야 돼. 여기. 원래는 실기 다 풀었잖아요. 이제 이론 풀으러 가야지. 우리 실기 먼저 풀으랬죠? 딴 사람 다 이론 풀어도 우리는 실기부터 풀어요. 왜냐하면 이론 15개가 문제 맨 앞에 있어요. 문제 맨 앞에 있는데 그걸 15개가 다 잘 풀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한 사람은 문제 15개 중에 분명히 한두 개는 헷갈리는 게 있어. 근데 저같이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에이, 나중에 풀지 뭐 제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풀리면 그때부터 계속 신경 쓰여요. 계속 신경 쓰이고 저거 뭐지 하다가 실기도 안 돼. 이제 손 떨리고 막 머리에서 하얘지고 막 땀 삐질삐질 나고 막 가슴 쿵쾅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실기는 웬만하면은 그냥 막힘없이 대부분 가요. 물론 중간에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론하다가 막히는 거랑 실무하다가 조금 모르는 거랑은 느낌상 달라. 아니 이론 점수 하나당 2점인데 그래도 달라. 여러분 해보시든가요. 근데 어쨌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결국은 합격도 쉽게 하고 취업도 잘 되고 그렇게 돼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이건 100만원짜리 팁이야. 100만원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말 듣고요. 실기부터 하셔요. 실기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이론 풀어. 그럼 이론 쭉 풀어요. 이제 그까지 했다고 쳐. 했다고 치고 자 이제 실무 화면에 여기로 옵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합니다. 이론 했다고 치고요. 물론 강의는 다음 시간에 이론 강의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했다고 치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면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답안 입력하는 메뉴가 있어요. 왜 이러고 이놈의 마우스가 지 맘대로 움직여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다고 쳐. 근데 시간이 없거나 사정상 내가 알고 푸른 게 딱 3문제야.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거지. 이건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진짜로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 다 됐대. 감독관이 빨리 정리하고 나가래. 그럼 어떻게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줄로 세워. 1번이 답이 하나도 없네. 그 다음부터 모르는 거 1번이야. 그냥 다 1번. 줄 세워 이렇게 막. 줄 세우면 두세 개라도 더 맞아요. 시험자가 이러지 마요. 그랬다고 치고 이제 여기 실무 답안. 그걸 여기다 입력하는 거 요거. 실무 1번 정답 여기다 650. 원 치는 게 아니라 숫자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55만 원이라며요. 그럼 55만 숫자만. 왜냐면 원은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 거래처 코드 00112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12 적어도 돼요. 금액 36500. 이렇게. 원자는 이미 여기 입력돼 있으니까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참말로 이놈의 마우스를 진짜 지 혼자 가요. 이렇게 3650 이렇게. 원자는 이미 입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원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숫자만. 그럼 다 입력했다. 그리고 이제 닫기 누릅니다. 닫기 딱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는 USB를 나눠줘요. 그럼 USB 컴퓨터에 꽂아놓고 아까 처음에 수험번호 입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항상 까먹어. USB 나눠줍니다. 이 얘기부터. 근데 시험장 가면 알아요. 저같이 노인네도 가면 알아. 노인네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그 교실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겠죠. 저도 시험 보러 간 적 있잖아요. 근데 합격한 사람은 또 못 봐서 지금은 갈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갔을 때 저같이 노인네도 그냥 가면 알아요. 그냥 또 시험 보기 전에 시험 12시 반에 시작인데 보통 15분 전에 입시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딱 가면은 또 감독관이 다 설명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USB 꽂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이제 수험번호랑 이름 입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저장 눌러요. 저장 딱 누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안 꽂아놨으니까 좀 있으면 뭐라고 뜨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저장 다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프로그램 닫아요, 이제. 닫고 USB 빼서 나가면서 감독관한테 가져가면 안 되고 USB 가져가면 큰일 나요. 감독관님한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지는 그냥 내가 들고 가면 돼. 들고 집으로 가면 돼. 아니면 그냥 버려. 시험 끝나는 순간 이거 의미 없잖아요. 버려. 가다반 채점해야 돼요. 가다반 의미 없어요. 가다반 하시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걸로 끝.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날은 푹 쉬고 다음 날부터 회계 1급 바로 시작하면 돼요. 센스 있으면 회계 1급 교재는 미리 신청해 놨겠죠. 그리고 오늘은 쉬고 다음 날부터 회계 1급 공부를 시작하시면 다음 시험 1급 합격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래가지고 실기 먼저 풀고 이론 풀고 답안 저장, 그 다음 USB 저장, 끝나면 프로그램 닫고 USB는 감독관한테 내고 문제지는 들고 나오면 끝 되겠습니다. 합격 미리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으면 꼭 합격 합격 했다는 확인 이제 뭐지? 수험번호 이제 발표날 합격자 발표날 보면은 합격자 발표 또는 자격 취득 사항이라든가 합격 여부가 있어요. 그거를 캡처해 가지고 합격 후기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터넷은 제가 일일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라도 길게 쓰라고도 안 할 테니까 합격했다는 그 표시하고 그다음 합격했다. 그리고 거기다 뭐 조금이라도 강의 들을 때 뭐 느낌이라든가 뭐 쓰면 되겠죠. 그냥 짧게라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7회죠. 회계 2급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